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네. 말씀을 나눠봤는데, 선생님 교과 과정을 보면 음. 교과 속진에 반드시 사고력이 붙어요. 그리고 또 사고력은 초등 때 해놔야 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고력은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자,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일단은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사고력에 대한 이제 교육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퍼플 아카데미 TV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사고력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걸 키워줘야 되는데, 사고력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학 문제 말고도 친구의 관계, 금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게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사고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창의적인 사고력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할 때는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 때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필요할 것이고,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다양하게 생각할 때는 조직적인 사고력들이 필요한 거죠.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을 통해서 그런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본다면 교과서에 나오는 계산력, 그 다음에 분수의 개념, 이런 개념들이 도대체 수학사적인 관점에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됐고, 왜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지금 현재 실생활 속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느냐를, 기본적인 스토리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이걸 왜 사용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고력을 배우는 게 교과 사고력이고, 그 다음에 창의 사고력 수학의 쪽에서는 역사인가요? 사고력이? 수학의 역사뿐만 아니라 요즘에 스팀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이언스, 뭐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수학으로 끝나버리면 수학은 별 필요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수학은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실생활 속에서 한번 둘러보세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시계를 봐요. 몇 시지? 수잖아요. 그 다음에 차를 타요. 그럼 차에 차 번호판이 있어요. 수죠. 그 다음에 차로 타고 가면 속력, 뭐 연료 게이지 다 수로 돼 있어요. 학교 가면 몇 학년, 몇 반, 몇 번 전부 다 수로 되어 있고, 핸드폰 번호, 뭐 카드 번호, 돈, 뭐 전부 다 수로 표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은 별로 필요 없고 계산하는 과목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계산은 수학에서 아주 작은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더 많은 99%는 뭔데,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힘,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인데, 이런 사고를 배우는 과정이 이제 교과 사고력하고 창의 사고력으로 나누었고, 교과 사고력에는 그냥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 속에서 왜 등장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건가. 수학에서 배운 지식을 과학에서는 어떻게 써먹고, 수학에서 배운 지식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써먹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써먹고, 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걸 써먹을 수 있고, 이런 사고 과정들을 교과 사고력에서 배운다는 거고, 창의 사고력에서는 꼬여있는 문제들을 읽고 해석하고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첫 번째 이제 문제 인식의 능력, 그 다음에 문제마다 해결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하는 능력, 그래서 거기 안에서 논리적인 사고, 조직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통해서 뭔가 결론을 이끌어내고, 결론을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제대로 풀었나 하고 반성하는 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찍을 때는, 특히 사고력 강의를 찍을 때는 하다가 실수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담아놨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실수한 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거를 어떻게 실수했지, 왜 실수했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 강의 속에 담아놨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도 해야 되고,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이해를 높이는. 그런데 예. 사고력을 엄마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중등까지는 그렇게 심한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은데, 결국은 수능에서 가장 그 핵심인 그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대표님 말씀은 모든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이제 수학의 효용이 예. 점수를 따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냐면, 사실 엄마들은 그거잖아요. 참 이게 영어를 예. 내가 진짜 그 미국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프리토킹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다르죠. 네. 한국 사람이 영어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 하고 네. 도대체 뭐가 먼저야 이렇게 이제 따져보자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는 어차피 해야 돼요. 네. 그때 되면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때 그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어머님들처럼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수학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로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을 아끼셔서 그런 아니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한번 사회를 둘러보세요. 탑 레벨에 들어간 사람들은 네. 다 수학을 활용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그 수학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해 주지 않으면 그쵸. 아무것도 사실 할 수 네. 없어요. 그다음에 경영자들이 그 회계 정보든 뭐 경영 정보든 수학적으로 뭔가 분석돼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없이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과학적으로 뭔가 뛰어난 발명품을 만들든 아니면 큰 건물을 짓든 모든 곳에 탑 레벨에 들어가면 수학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밥 먹고 살아가는데 수학이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수학이 중요하고 그래서 네. 융합사고력이 많이 있고 스팀이나 문이과 통합이나 세계적으로 수학이 네. 중요한 게 지금 뭐 AI나 빅데이터나 뭐 메가버스나 그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하죠. 기본으로 나오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 이건 알겠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고력을 배우면 사고하는 능력이 키워지냐? 당연하죠. 아니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운전을 여러 번 연습하면 운전하는 실력이 늘어나냐?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사고력 문제집을 많이 풀면 사고하는 힘이 늘어나서 결국은 심한 문제도 아이가 개념하고 사고를 알아서 풀 수 있냐? 그 차이점은 뭐냐면 네. 문제를 볼 때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게 목적인 아이들은 그 사고력이 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고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제를 풀거든요. 대부분의 학원에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풀이 과정이 있고 풀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 풀이 과정 말고 다른 답이 있는지에 대한 발문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아이가 발명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사고력이 전혀 크지 않으니까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사고력이 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에 자극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수하는 것도 보여주고 한다는 게 아이들이 저 선생님도 실수하네. 저 선생님도 문제 대충 읽어가지고 실수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문제를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부분하고 뭐 사고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고 이제 사고를 키워주는 학습이 된다면 그 수능에 대한 점수나 심화 문제 푸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그런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커진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내용이 어려워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선생님 말씀 그럼 들어보면 이거네요. 저희 아이가 한때 이제 학원을 다녔을 때 사고력 1031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었더니 틀렸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해답 형식으로 풀어라. 그래서 이제 얘가 그걸 듣고 꼭 그렇게 풀지 않아도 그 답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만 풀어야 되냐 이 말을 듣고 제가 그 학원을 관뒀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는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사고력 문제도 그냥 아까 선생님이 흔히 말씀하신 드릴하듯 막 사고력을 뭐 1031 풀고 필즈 풀고 팩토 풀고 이렇게 풀면서 사고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옳지 않은 네, 방법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 최소 5학년 이후. 사고력 문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드릴적으로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많이 거. 푸는 건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내신 시험을 봐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도 해야 되고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는 중학교 때부터는 무조건 그렇게 이제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이런 학습이 초등학교 때 아니면 나중에 오는 친구들한테는 그걸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연습시켜가지고 예. 점수를 내야 되니까. 그럼 사고력 문제는 많이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오래 고민해 보는 게 더 낫겠네요. 훨씬 좋죠. 그래서 저학년 때 그 창의 사고력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집은 딱 보면 한 페이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디딤돌 3%라든가 뭐 성대 경치다 그러면 문제짝 있고 답 쓰는 칸 있고 문제 있고 답 있고 문제 있고 답 있고 한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교과 문제집처럼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집은 시간을 체크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훈련을 시킬 때 그런 학습들을 하는 거고, 근데 평상시에 그런 공부를 막 시간 제거하면서 빨리 풀어야 되니 뭐 이렇게 가는 학습으로 통해서는 아이의 사고가 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영어에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 리더스를 읽을 때 아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행간의 의미라던가 아니면 단어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좀 천천히 간 아이들은 오히려 챕터북이나 좀 높은 레벨의 영어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빨리빨리 5권을 읽어야 돼, 6권을 읽어야 돼, 그리고 빨리빨리를 계속 옆에서 한 친구들은 나중에도 응용하고 그거를 사고하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뒹굴거리는 시간을 두고 멍 때릴 시간을 줘라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은 사고력 문제도 한 권을 제대로 사고하고 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네. 사고력이란 말을 붙은 것 자체가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답을 내고 이거는 이렇게 풀어, 저거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고학년이 되면 어차피 모두들 다 그렇게 연습을 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최소한 4학년 때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사고의 폭을 키워주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중학교 1학년 함수 개념을 할 때 그 미분적분까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함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어떤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 내 시력이 얼마일까? 그러면 시력을 어떻게 측정하지? 그러면 시력 이제 판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저게 보이면 시력을 얼마라고 하자. 이런 이제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핸드폰 가게 사장이다. 내가 10,000원에 팔았을 때는 핸드폰을 1,000개를 팔았는데, 그러면 15,000원에 팔면은 내가 몇 개 팔 수 있을까? 이 판매량은 분명히 떨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가격을 올리는 게 유리할지 가격을 조금 낮추는 게 전체 이익에서 유리할지를 판단을 하게 만드는 기초 지식이 미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 이해도를 넓히는 학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연습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점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부했는데 점수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학의 사고력은 대학의 점수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또 수학의 사고력은 아이가 충분히 생각하고 풀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그런 결론을 낼 수 사고력이 있겠네요. 나중에 네. 커서는 잘 늘지가 않아요. 그 그쵸. 논술 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하시는 얘기가 네. 논술을 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펼쳐낼 수 있는 그 능력치는 초등학교 때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고3 아이의 때 와서 할 때는 정말 그릇을 이렇게 키우는 당연하죠. 시간인데, 이 그릇을 키우는 시간에 키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학에 대한 부분들 말씀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하면서 다음 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력에 대한 부분 여러분 생각하실 시간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